네, 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 채널의 아나운서 가은입니다. 네, 오늘도 세무의 베테랑이신 우리 전성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증여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자금 출처를 입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단순히 내가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주요한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조사 대상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모든 재산을 취득한 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해서 자금 원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범위는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소득이 많고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돈이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취득할 때 어떤 자금을 했는지를 일일이 따져요. 모든 취득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건이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네. 확인하게 되고, 그걸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겠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재산 취득이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일단은 내가 자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네.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세법에서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예시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먼저 가장 누구나 알다시피 내가 신고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든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했든지 수입하고 소득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총 급여가 1억이다. 네. 그럼 1억이 내 자금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1억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빼고 이런 나머지 순수한 소득이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내 소득으로 입증할 수가 네.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좀 흔한 경우인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어. 네. 그 처분한 대금을 이걸로 샀다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한 대금도 네.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지 경작 소득이라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사채도 있을 수 있고, 사채도 뭐 있군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축의금도 있어요. 네, 네, 축의금과 네. 부의금이 있는데 네. 특이한 게 사회통념에 따라서 귀속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네. 사회통념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서 저는 느꼈거든요. 판례를 보면 혼주인 부모의 지인으로 봐서 축의금이 낸다. 그럼 이거는 자녀의 돈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깐깐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판례를 보면은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결혼하는 거 보면은 이게 실제 손님 맞이는 부모님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하는. 그렇죠. 부모님 지인들 네. 분께서 많이 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실무상 보면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자금 출처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방명록 있잖아요. 네. 방명록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대조를 하나요? 네. 아니 방명록을 제시를 해요. 네네. 본인들이 해가지고 이거랑 거기에 또 뭐 금액까지 써놓고 있으니까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인정을 다 받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다 일단 인정은 될 수는 있다. 네. 자기와 관련된 게 맞으면은.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결혼을 했거나 혹은 준비 중이신 자녀분들을 네, 네. 두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음. 부분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특이한 거는 로또 복권도 있었어요. 네. 로또 복권이 인정이 되나요? 이게 로또 복권이 네. 5천 원 주고 사서 이게 몇십억짜리가 당첨이 되면은 네. 당연히 자금 출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되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사례예요. 네. 이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싶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어떻게 수습을 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로또가 당첨된 복권을 살 수가 있군요. 예, 어떻게 암암리에 뭐 산다고 하는데 뭐 많진 않겠죠, 네, 사례가. 그 로또권 당첨자들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0% 가까이 세금을 내거든요. 많이 내네요. 그럼 100억이면은 30억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사는 사람이 내가 80억 줄게, 팔아라. 네. 그렇게 하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권을 사서 은혜 씨 할아버지가 은혜 씨한테 주면은 네.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로또 복권 100억에서 30억 뺀 나머지 70억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금 출처 입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경험상에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는지까지도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라는 거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과세관청에서 내부에서 검토해 봤을 때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가 참 힘들고 정말 광범위한 조사입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자금출처 조사는 세무조사에 선정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채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차용증을 만든다든지 내가 돈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또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대표님께 달려가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오셔야 돼요. 대부분은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보통 조사 기간이 2년이면 2년, 네. 3년, 5년, 심지어는 10년 것 동안을 다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증여세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취득했던 거, 또 뭐 채무를 상환했던 거, 네. 소비 지출, 네. 특히 신용카드 등등 신용카드 내용을 네. 10년치를 다 본단 말씀이세요? 네, 등등 해서 엄청나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 자료는 100% 확인을 합니다. 그 돈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분이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자금출처 조사를 나왔는데 이 돈이 아버지한테 나갔다. 그럼 아버지 계좌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사업처까지도 불똥이 튀어버리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뤄진 좀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이 사례는 국세청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다 브리핑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제가 또 실무적으로 직접 다 경험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드리고 또 차관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고소득자인 네. 부모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오피스텔 전세보증금까지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담보된 채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출이나 이런 게. 그런 원금이나 이자까지도 다 부모가 변제를 한 사실인데요. 네. 그거에도 증여세는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똥 튀는 게 이 자녀가 또 소득이 있어요. 네, 네. 있는데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회사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자녀가 거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가공으로 근무를 한 사실까지 적발이 됐고 그럼 이제 자녀가 이제 근무도 안 했는데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회사에도 이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자식이 소득이 있는데 자식 명의로 신용카드가 없어. 뭘 소비로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명의 카드를 쓴 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아버지 명의로 쓴 카드를 어떻게 적발하냐. 용세를 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가서 쓴 카드가 아니야. 아버지 카드까지 썼다. 그럼 그것도 또 증여가 문제가 되고. 되는군요. 네, 오늘도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